안녕하세요. 세상에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을 사랑하는 끼쟁이입니다. 네, 저희가 해볼 거는 매번 한 명씩 배우를 정해서 그 배우를 해설해 본다고 해야 될까요? 뭘 했는지 좀 살펴보는 정도,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 배우에게 좀 좋아하게 됐는지 꽂혔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 덕질 입문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연기를 해보셨으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또 보는 눈이 다르지 않을까요? 연기 지망생 정도의 제가 수준인데, 이제 그분들 이제 저희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연기력은 늘지 않아도 보는 눈은 되게 높아졌을 것이다. 그 정도. 네. 연기력은 늘지 않아도 보는 눈은 는다. 네. 좀 높아져 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했는데, 네. 요즘엔 약간 이제 팬의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이게 조회수가 1000회가 넘으면 연기를 한 대목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되는 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배우는 누군가요? 오늘은 배우 이정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정은 배우를 소개합니다. 점점 편집점이 늘어나고 있네. 네네. 원래 한 번에 쭉 가려고 했는데 실패할 것 같아요. 이정은 배우 하면 딱 아는 게 기생충 그렇죠. 그 배우라고만 알고 있는데, 저는 또 뭐 더 소개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배우를 한 줄로 소개하자면 어떤 배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저 지금 소개만 해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요? 네. 그럼 소개 먼저 해주세요. 그럴게요. 배우 이정은은 1991년에 연극 한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 작품이죠. 그걸로 데뷔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생충의 국문광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을 처음 되게 낯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숙이 언니 이렇게 하셨는데 이름은 국문광입니다. 그래서 기태긴 애가 박사장 집에서 막 웃고 떠들고 있었을 때, 자기 집처럼 초인종을 누르면서 갑자기 그 작품의 분위기가 완전 그때부터 반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작품을 뒤흔들어 버린 그 이정은 배우가 맞습니다. 2019년 기생충으로 유명해진 건 사실인데, 원래 아까 데뷔 일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1년부터 했는데 연극을 정말 많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고, 영화는 2000년대에 처음 데뷔하게 되면서 근데 대중들에게 완전 눈에 들어온 드라마 출연은 2014년, 16년쯤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원래 감초, 단역 역할 이런 데서 익숙해졌다가 이제는 그걸 주도하는 주연 배우로 급성장처럼 보이지만 아주 실력파 배우 이정은 배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5년에 오나이 귀신님 아세요? 박보영. 그 남자 배우 이름 뭐였지? 조정석이요. 조정석. 이시걸. 네, 조정석. 그 배우 제가 조정석 배우를 좋아해서 그 오나기를 되게 열심히 봤는데, 그때 주인공 그 박보영하고 김슬기 배우가 그 귀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주인공이었는데, 아무래도 귀신이다 보니까 보살님이 나왔어요. 네네. 거기 보살님이 아니 저 보살님 뭐야? 저 진짜 웃기고 재밌는 캐릭터다. 아니 자기가, 그리고 그냥 그 보살이야 일단 그 사람은. 그래서 너무 저 사람 되게, 저 배우 되게 눈에 그리고 빨리 익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되게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이랬는데,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점 찍은 배우네요. 네, 제가 점 찍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정신병동과 수간호사 송효신 역할을 맡아서 제가 지금 그거를 보고 소개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TVN 월화 드라마 운수 오진 날에서 요즘에 또 활약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네.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금역수를 쫓는 엄마 황순규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 웹툰에서 넷플릭스 시리즈된 마스크 걸 아세요? 네네, 그건 알아요. 거기에서 왜 염혜란 배우가 맡은 김경자 역할, 그 아이시대로 사람의 엄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스포일러입니다. 아이시대로가 편집 좀 말해주세요. 이거 잘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안 보신 분들은 잘라야 되겠죠. 아니야, 근데 초반에 나와요. 근데 아이시대로가 나중에 살해를 당하는데 이제 살인자를 쫓는 그 역할도 염혜란 배우가 맡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지금 어떤 느낌이 다를까 해서 운수 오진날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2024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작품을도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 우리가 계속 이정은 배우를 아주 풍부하게 볼 수 있는 대환장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 진짜 다작을 하시네요. 근데 생각보다. 완전 다작. 예, 지금 완전 거의 와, 근데 예전에는 단역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1년에 5개씩 단역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주연을 막 한두 개씩 1년에 하시니까 거의 그냥 숨 쉴 틈 없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그 아무래도 연기를 그래도 해보셨으니까 배우들만의 뭐 어떤 쪼도 있고 아니면 뭔가 개성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정은 배우는 누가 봐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인정은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어떤 포인트에서 연기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내지는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해보셨으니까 좀 어떤 것 같은지 이정은 배우의 어떤 포인트랄까요? 이정은 배우가 일단 그 연기를 잘하는 범위는 일단 넘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연기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주위에서 저 사람을 한 번씩 봤던 것 같아 라는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점에서 저는 가장 그분의 그 점수를 높게 사는 부분이고요. 그 포스터 같은 거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에 사진이 자기 얼굴이 나오게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비교하는 건 되게 안 좋지만 어쨌든 다른 배우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감정 표현 같은 거를 잘 담아낸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이정은 배우가. 이게 그 역할에 이미 많이 흡수된 상태에서 포스터 촬영을 했구나 이런 게 딱 느껴져요. 운수 오지는 날 포스터 한번 보세요. 진짜 이 표정부터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하기 힘든가요, 근데? 힘들죠. 그냥 우리 그 일상 대화하듯이 연기도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러면 되게 잘안 돼. 쉬워 보인다는 게 쉽게 연기하는 거랑 혼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다는 것과 쉽다는 거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근데 연기를 힘들이지 않고 연기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려고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서 잘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막 예쁜 척하는 배우도 아니고 자기가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배우가 일단은 아니라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고 쉽게 연기를 대충대충 한다는 의미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제 생각에 나중에도 할 얘기였는데 이정은 배우가 연극을 했었을 때 연출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연출을 하다 보면 그 배우한테 어떤 연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그 작품이랑 캐릭터 분석이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이 연출인데 아마 그때가 그 캐릭터 분석 능력이 엄청 깊어진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를 허투루 먹지 않은 배우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맞죠? 그 작품이 또 되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도 나오는 모습이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거기에서 그 수간호사 역할을 맡는데 수간호사가 일반적인 생각도 되게 그 병동 거기가 입원병동이거든요. 그 입원병동을 책임지는 간호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저 정도의 신뢰감 있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배우가 해야 이게 작품이 그래 된다.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스팅 되게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봤더니 그 인물들이 힘겨운 상황에 닥칠 때 딱 해결하는 실마리를 이정은 배우 역할인 송효신 간호사가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스포일러입니다.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그 박보영 배우도 나중에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귀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딱 그 한 번의 위로의 순간을 주는 게 그 송효신 역할 이정은 배우가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맡기려고 감독이 이정은 배우를 섭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를 굉장히 잘하는.
좀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배우죠. 아마 실제 성격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명장면 제가 하나 꼽아달라고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또 어떤 거를 꼽아주실 건가요? 영화 오마주라고 2022년에 개봉한 신수원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 기생충 다음 뒤에 나온 건가요? 그죠? 이정은 배우가 처음으로 단독 주연을 맡은 영화이기도 하고 독립 영화이거든요. 내용은 대충 말씀드리면 슬럼프에 빠진 중년 영화 감독이 이정은 배우가 맡은 지완이란 역할입니다. 이 지완이 영화가 잘 안 되고 있던 와중에 1960년대 활동한 한국 두 번째 여성 감독 홍은원 감독 작품 여판사 필름을 한번 복원해보지 않겠어 아르바이트로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서 그 1962년도에 그때 필름을 막 찾으러 다녀요. 그 영화 관계자들도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꿈꿔왔던 예술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이제 뭐 이런 영화 복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명장면은 거의 영화 끝에 나오는데 그 진짜 중요한 필름을 계속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한 부분을. 근데 그걸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어떤 지역에 사라지기 직전인 영화관에 가서 그런 멀티플렉스 영화관 말고 왜 사람 그냥 직접 지은 영화관에 가는데 곧 사라져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고 얘기해서 그 영화관에 있는 필름 더미를 막 찾아요. 그 쓰레기랑 다를 바 없이 취급되어 있는 것 중에서 찾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관 천장이 뚫려서 새어나오는 빛으로 필름을 딱 살펴봐요. 근데 그때 약간 눈물을 흘리나? 그 사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그때 같이 저한테도 이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감동이 밀려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화에 대한 신략 같은 희망이 그 지완이라는 역할에게 있었는데 그게 새어 나오는 그 빛으로 간신히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가 꼭 예술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막막하고 이게 맞는 길일까 하는 답답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정은 배우가 자기도 이 필름을 비춰보고 눈물을 딱 흘리면서 저한테도 그 해소감?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그 느낌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장면도 막 극적이지가 않아요. 영화 감독 이거 만든 신수원 감독님도 막 극적으로 만들고 막 엄청 막 화려한 서스펜션을 하려고 하는 감독님이 아니셔서 그런지 그 장면 되게 담담하게 그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생충의 그 되게 확 돌변하는 그 캐릭터를 잘하는 것도 이정은 배우의 특별한 모습이지만 그 오마주 같이 그 진짜 그 가치 사람의 가치 뭐라 해야 되지 뭐 희망 이런 건 정말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작은 눈빛으로 그냥 자기의 그 미묘한 표정으로 잘 표현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되게 근데 표현이 좋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뭔가 연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단독 주연했다는 거를 몰랐네요, 근데. 그렇죠. 그때 2022년에서야 했어요. 몇 년 만에 주연을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91년생이거든요. 근데 데뷔를 91년도에 하셨으니까 32년 만에 하신 거죠. 와, 진짜 존버하셨네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그거의 드디어 아이콘인 빛을 거. 보시네요, 진짜. 맞아요. 네. 그거 진짜 빛을 보게 봤어.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다가 배우 누구였더라? 이정은 배우의 대단함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극단이 있을 때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면서 영어 공부를 그때도 엄청 어려울 때인데 전화 영어를 했었대요. 이정은 배우가. 뭐 지금부터 한참 옛날이죠. 그래서 굳이 뭐 우리 영어가 왜 필요하다고 라고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 그 미래가 그려지죠. 기생충으로 대박이 난 뒤에 그렇죠. 예, 그 오스카상을 받고 영어로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후배 배우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배우는 끊임없이 배우는 게 배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실천하는 게 이정은 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는 기생충 얘기도 좀 해주시나요, 이제? 네, 한 줄 평이 네. 있어요. 이 배우는 어떤 배우인가요? 단 한 장면으로
또 관객을 설득시키는 배우라고 한번 한 줄 평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네요. 제가 왜냐면 최근에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를 막 확 보던 시간 있어요. 파이아키아를 엄청 재밌게 봤는데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딱 그 표현을 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그냥 쓸 수 있는 단어가 그냥 나보다 엄청 많아. 이동진 배우는 연기 안 해봤잖아요. 평론가. 평론가구나. 네. 그 영화 기생충 얘기랑 그 오마주 얘기랑 동시에 하는 건데요. 그냥 물론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한 장면이 울림이 컸던 건 맞지만 그 기생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현관문 그 화면 한 번만으로 그냥 이 작품을 완전히 부숴버렸잖아요. 부쉈다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 장면으로 이 작품을 다르게 느끼게 할 만큼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기생충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그 첫 등장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쫓겨나기 전에는 되게 그냥 이렇게 오히려 뭐 사모님처럼 보이는 그런 솔직히 저는 평범해 보여서 이정은 배우가 그냥 한번 등장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띵동하는 순간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엄청 다쳐서 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해서 들어와서 이 배우 또 일 저질렀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드디어 이제 그리고 영화관에서 봐서 더 이렇게 충격이 더 컸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하에 있던 인물을 새롭게 꺼내는 것도 그 이정은 배우 국문광 역할이 하게 되고요. 제가 이거 선배랑 이제 이거 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정은 배우가 좀 관심이 더 생겨서 기생충을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그 지하에 자기 남편 막 찾으러 갔을 때 그 박충숙한테 네. 그러니까 기택의 부인이고 네네네. 박충숙한테 이제 돈을 조금 줘요. 근데 그 노란 봉투에 담겨지는 돈을 주면서 이거 진짜 뭐 쥐꼬리만한 돈인데 이걸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거 저 한 10번 돌려봤어요. 너무 되게 사람이 막 난감한데 좀 잘 좀 부탁하고 싶고 근데 좀 사람이 좀 귀엽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뭘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약간 그 되게 재밌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항상 이정은 배우가 놓치지 않는 부분이 오나의 귀신님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생충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인상을 남길 만한 그런 큰 이렇게 막 액션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남기는구나 하나씩. 네네. 그래서 되게 마스크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 얼굴이 표정이 엄청 다양한 배우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과하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인물의 여러 가지 감정을 다 저렇게 표현해낼까. 그래 사람은 사실 기쁨 슬픔 보통만 있는 건 아니긴 네네. 하니까요. 예.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작품 얘기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 한 개가 더 있는데 한국 창작 뮤지컬 중에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래거든요. 네. 혹시 빨래 아세요? TV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빨래가 바람에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저 보지는 못했는데 솔직히 아 광고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게 강원도 출신의 한 청년이 서울살이를 하면서 느꼈던 고단함 같은 거 그리고 몽골에서 이주노동자로 온 한 청년과 이제 같이 이제 둘이 잘 사귀었던가? 좀 죄송해요. 안 본- 봤어요 혹시? 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안 본 건 아니죠? 안 본 건 아니에요. 한 번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웃 간의 정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왜 옥상에 왜 빨래들 이렇게 널려 있는 거를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좀 대충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 작품을 창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빨래를 하고 이 빨래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작품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정은 배우가 맡았던 게 주인집 할머니 역할인데요. 제 기준으로 가장 슬픈 빨래를 하는 분이에요.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서 그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고 아마 다리를 잃은 딸을 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기저귀를 차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기저귀를 이제 매일매일 손빨래를 하시는 할머니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노래 부르면은 다들 웁니다. 아이 정말 지금도 눈물이 살짝 나려고. 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욕쟁이 할머니로 이제 일하시면서 막 잔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유쾌한 모습을 하거든요. 제가 아쉽게도 이정은 배우가 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잘했을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2008년도에 빨래 뮤지컬 빨래에서 할머니 역할을 처음 하셨는데 그때가 1970년생이니까 38이잖아요. 근데 38살이 한 60, 70대 역할을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까지 계속 할머니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그 드라마나 영화로 계속 활동하셔야 해서 못 하신 것 같은데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에 발표된 뮤지컬 빨래 수록곡 앨범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내 딸 들을 수 있구나. 네. 맞습니다. 내 딸 두라를 이정은 배우가 녹음해줬거든요. 아. 다들 같이 눈물 한 바가지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원은 들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우리가 적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저는 네네. 유튜브 뮤직에 썼거든요. 네네. 한번 거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이정은 배우가 참 오랫동안 그 빨래 역할을 해오면서 공연 예술의 묘미라는 게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정은 배우가 했던 무대가 영상으로 남아 있어도 그때 네네. 무대에서의 감동이 나타나지 않을 거잖아요. 딱 그 무대는 그날 그 순간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 또 한 번 더 되새겨지고 한 배우가 한 역할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이 역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폭도 되게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빨래를 오랫동안 본 관객들은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저런 변화가 있었구나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공연장에서 그렇게 배우와 관객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또 공연 예술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정은 배우 그걸 다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부럽네. 또 공연 예술을 하셨으니까 더 그쵸. 다를 것 같아요, 느끼는 게. 그쵸. 이게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배우들 무슨 말이지? 이 배우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할 거잖아요.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무대를 끝내고 나도 아쉬움이 남아요. 맨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아쉬움이 남는데 아마 이정은 배우는 그 아쉬움을 항상 다음 작품에서 다음 회차에서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관객들이 되게 만족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옥자에서 네. 옥자 목소리가 이정은 배우라고 제가 저번에 네네네. 선배님 저 전혀 몰랐어요. 그쵸? 네. 제가 궁금해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왜냐면 이게 그 실제 그 이정은 배우가 돼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자가 감정이 있으니까 그 뭐 토라진 옥자 그리고 좀 힘내야 하는 옥자 그리고 괴로워하는 옥자 같은 거를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정은 배우가 했고 네. 실제로는 뉴질랜드인가 뭐 네덜란드 돼지의 목소리를 입혀서. 네. 아. 그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섬세한 부분은 이정은 배우가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는 우리 단독 정보인가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어떻게 단독 정보가 될 수가 있죠? 단독은 아닌 걸로. 네, 아닙니다. 저도 어디서 본 겁니다. 사실 필모를 따라가는 배우, 그러니까 필모를 따라서 챙겨보게 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뭐 송강호, 뭐 하정우, 뭐 그렇게 배우들 있잖아요. 신하균. 네, 주로 또 생각해보면 또 남성 배우들만 제가 김혜수 배우 사랑합니다. 근데 이정은 배우 작품을 봐야겠다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 해봤거든요. 그냥 좋은 작품인데 이정은 배우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정은 배우 작품을 따라가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너무 이틀 만에 다 봐가지고 네네.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좀 천천히 네. 아껴서 먹을 걸. 너무 한 번에 폭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2회차로 보면서 좀 더 차분하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동진 평론가처럼 그걸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동진 그분은 이동진 평론가로 남아 계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주성이로 끼쟁이로 남아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준비하신 건 다 했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정은 배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정은 배우가 그분을 보다 편안해지고 신뢰가 확 가서 그 작품에 몰입이 잘 되는 배우인 것 같아서 앞으로 작품 많이 해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something to hide. So open your mind up, let me inside, and let's make it right. Tell me, baby, what's the